안녕하세요. 한국 NI 어플리케이션스 엔지니어 최우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랩뷰를 이용하여 파일 입출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내에서 사용한 데이터들을 파일로 저장하고 이 저장된 파일을 랩뷰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파일 입출력입니다. 특히 데이터 수집 장치를 통해서 받는 데이터들을 로깅할 때에도 이 랩뷰의 파일 IO 기능을 이용하여서 아주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서 파일 IO로 들어가면 파일 입출력을 위한 함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구분된 스프레드시트로 읽기, 쓰기 함수나 측정 파일의 쓰기 익스프레스 VI는 상위 레벨 VI로 보다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하기에는 자유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대신에 아래에 있는 하위 레벨 함수를 이용하면 조금 더 복잡하겠지만 보다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파일 입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위 레벨 노드들을 가지고 파일 입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입출력 작업은 보통 이 순서를 따라가는데요. 우선 파일을 열고 열어놓은 파일의 데이터를 읽거나 쓰고 열어놓은 파일을 닫고 그 에러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일을 읽고 쓰는 작업을 반복하고 싶다면 이 읽고 쓰는 노드를 반복 구조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텍스트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IO 팔레트에서 파일 열기, 생성, 대체 노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노드가 수행할 기능은 좌측 동작 노드에서 입력 값을 만들어서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일이 없으면 생성하고 있다면 지정된 파일을 열도록 open or create로 설정해 두겠습니다. 그 아래 노드에서는 접근 권한 역시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읽기, 쓰기를 모두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읽기 전용, 쓰기 전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읽기, 쓰기 모든 권한을 갖도록 두겠습니다. 자, 다음 좌측 맨 위 노드에서는 경로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경로의 설정에서는 여기 파일 상수 안에 있는 노드들을 이용을 하면 프로그램적으로 더 다양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상수를 생성해 준 다음에 바탕화면 경로를 지정하고 test.txt 라고 파일명까지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열었으니 이제 이 파일 안에 값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에 쓰기 노드를 만들어주고 참조 번호를 이어주고 에러라인도 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트에 입력하고자 하는 문자열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예시로 테스트라고 입력해주겠습니다. 이제는 파일 닫기 노드를 연결해주고 여기 대화 상자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팔레트에서 단순 에러 핸들러를 만들어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 단순 에러 핸들러는 에러 발생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드입니다. 이 노드를 이용하면 선택적으로 에러에 대해서 어떤 대화 상자를 디스플레이할지 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입력해준 바탕화면 경로에 test.txt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생성되었고 열어보면 쓰기한 값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쓰고 싶다면 쓰기 노드에 이렇게 반복 루프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열어놓은 파일에 대해서 쓰기만 반복하기 위해서 쓰기 노드를 반복 루프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현하고자 하는 방법에 따라서 파일을 열고 닫는 노드도 루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루프의 반복 속도도 이렇게 미리세크 기다림을 이용해서 0.5초에 한 번씩 반복되도록 하게 해주면 이렇게 파일에 0.5초마다 입력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읽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 쓰기 하였던 노드 대신에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 노드를 연결해주고 인디케이터를 달아서 확인해보면 경로에 지정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프론트 패널의 인디케이터에 출력해줍니다. 지금까지 랩뷰를 이용해서 만들어보고 읽었던 파일은 .txt 확장자를 가지는 텍스트 파일인데 그 외에도 바이너리 파일, XML 파일, 그리고 TDMS 파일까지도 랩뷰에서 사용하고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파일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지 결정하는 것은 시스템의 효율성이나 데이터의 후처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적절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각 파일 형식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만들어 보았던 텍스트 파일은 ASCII 파일입니다. ASCII 문자열을 이용하여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포맷이라서 손쉽게 메모장, 워드패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과 같은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데이터를 보고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ASCII 파일은 다른 파일 포맷에 비해서 용량이 커서 저장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데이터의 읽기 쓰기 속도 역시 느립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환경에서는 데이터 유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파일 포맷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전형적인 파일 포맷은 바이너리 파일입니다. 컴퓨터의 최저 레벨에
레벨에서 볼 때 모든 데이터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이진 비트 데이터의 모음인데요. 이렇게 이진 형식으로 인코딩 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을 이진 파일 혹은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아스키 파일에 비하여 바이너리 파일은 디스크에 차지하는 공간이 적고 디스크를 매우 빠른 속도로 스트리밍할 수 있어서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한 파일 포맷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너리 파일은 무작위 접근도 가능하고 별도의 포맷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읽고 쓰는 작업이 가장 빠릅니다. 랩뷰에서는 파일 열기 닫기 노드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조금 전 텍스트 파일을 만들 때 보았던 텍스트 파일의 쓰기 노드 대신 이진 파일의 쓰기 노드를 통해서 바이너리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너리 파일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로 즉시 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인지 알아야지 그 데이터 타입에 맞게 해석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파일을 읽기 위해서는 이진 파일로부터 읽기 노드에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함께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파일 포맷은 TDMS 파일 포맷입니다. TDMS 파일 포맷은 데이터와 해당 데이터의 속성을 함께 포함하는 NI가 정의한 바이너리 파일 포맷입니다. TDMS 파일은 바이너리 기반의 파일 포맷이므로 데이터를 고속으로 디스크에 스트리밍 하는데 적합합니다. 동시에 TDMS 파일에는 설명 정보, 속성 등을 데이터와 함께 저장하는 헤더 구성 요소가 들어있어 수집한 데이터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파일 포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DMS 파일은 NI 소프트웨어인 랩뷰, 디아뎀, 플렉스로거 등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랩뷰에는 TDMS 파일을 읽고 쓰기 위한 별도의 함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파일 IO의 TDM 스트리밍 폴더 안을 보면 TDMS 파일을 생성하고 읽고 쓰기 위한 API가 있습니다. TDMS 파일은 열고 닫을 때도 TDMS 파일 전용 API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TDMS 파일 포맷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링크가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랩뷰의 기본 예제를 통해서 더 다양한 저장 타입에 따른 코드 활용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탭 메뉴의 도움말, 예제 찾기에서 목록 중 기본 파일 입출력을 보면 지금까지 보셨던 텍스트, 바이너리, TDMS 파일 외에도 INI 파일, XML 파일, zip 파일까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개발하신다면 예제를 확인하시고 해결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기술 지원 요청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국 NI 어플리케이션스 엔지니어 최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